우리 입장에서는 네.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 또 측면에서 예. 평화의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이걸 이제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네. 입장에서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냐 중요한 이유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어떻게 네. 기여할까 이게 고민이 될 텐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남북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물론 하노이에서 지난번에 2019년도에 노딜이 일어나긴 했지만 대화하려고 하고 네. 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미국의 평양이 미국 대사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되는 게 누가 좋을까? 되는 게 한반도 평화와 예. 이 그 남북 관계 측면에서 도움이 될까? 이게 뭐 아마 이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 예. 뭐 군사적인 면, 또 외교적인 면 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제가 4년 전에 기고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쨌든 즉각적인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그 존 볼턴이 회고록을 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한 맞아요. 3년 그렇죠. 됐나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그 다음 날 예. 저런 존 볼턴 같은 네오콘 때문에 그 하노이 회담을 실패했다라는 말을 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캠페인 연설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회담을 자기가 같으면 즉각적으로 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여기 한국을 오기 전에 방문하기 오기 전에 예. 저희 집에서 아까 브래드 셔먼 의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우리 케이펙 회원들 동포들하고 같이 예. 그때 저희가 물어본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집권하자마자 한반도 정책을 그 다음에 4월 말까지 낸다고 하고 예. 냈는데 예. 하나도 실천된 게 없다. 그래서 많은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또 남북미 교류 협력을 원하는 많은 분들이 실망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한반도 정책을 해리스 대통령도 이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탑다운 방식이든 뭐든 회담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진보 평화 세력의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예. 우리도 이제 이민자 세력이기 때문에요. 예. 한 제가 알기는 미주동포의 한 70%는 민주당을 찍는 경향이 많고요. 또 이제 기독교 또 복음주의 예. 또 이제 낙태 문제라든가 또 뭐 성소수자 문제 이런 데서 좀 보수적인 분들은 공화당을 찍는 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향한 게 좀 더 많은데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을 기억하게 하는 그 전략적 인내를 기억하게 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예. 그때 브래드 셔먼 의원이 대답하는 게 저는 굉장히 그 이쪽 민주당이기 때문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막 비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정책에 의해서 찬성할 수는 없고 지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는 김정일 대통령과의 외교적인 즉각적인 김정은, 외교 대화, 김정은과의 외교 대화 그리고 그런 크게 높이 살아야 된다. 그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답을 줘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까말라 해리스는 어떨 것 같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의진이 있었을 거다. 그 정권 출범 초기에.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졌냐. 미국의 가장 큰 거는 그때 팬데믹을 해결하는 시점이고 예. 또 인플레이션 문제 터지고 그 팬데믹 이후에 그리고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이 하마 전쟁 터지는 바람에 그거를 처리할 에너지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활력이 없었다. 그런데 까말라는 예.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이슈들의 플러스 예. 대북 문제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활력,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있다. 본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까말라 해리스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요, 까말라 해리스는요 굉장히 진보에 가까운 대통령이에요. 지금 진보 색채를 지우려고 네. 노력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표심을 갖고 오려고 이분이 지금까지 이 지지했던 여러 그린 뉴 딜이라든가 또 이 블랙 라이브 매러 이런 문제라든가
또 뭐 이 여러 가지 이 정책들에 있어서 굉장히 극진보로 가까웠던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현재 한반도의 어떤 평화 이슈에서도 아주 지지하시는 분들은 진보적인 분들이 꽤 많거든요. 보수적인 뭐 공화당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면 까말라 해리스는 본인 이름 말로는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돼도 4년 전에 예. 처음에 프라이머리 나갔을 때 예. 미 외교협회에서 그 CFR이죠. 미 외교협회에서 공개 질문을 합니다. 후보들한테. 예. 그래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기 러브레터나 보내고 예. 탑다운 시켜 나 반대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버려요.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걸 내버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과정에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대북 선제 타격 절대 반대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중요하지만 예. 북한 비핵화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현실성이 없다. 그거는 안 하자는 건 마찬가지다. 선제 타격 반대, 전쟁 반대.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해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가서 예. 한반도 평화 법안, 그러니까 까말라 해리스랑 가까운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화에 그거는 굉장히 깊어질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 북한 이슈는 지금 크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할 거고 예. 까말라 해리스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처럼 어떤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들은 없을 거다라는 것이 전망이에요. 그거는 까말라 해리스의 활력 때문에 예. 이분의 갖고 있는 정체성과 활력 때문에 그거는 이끌어낼 거다라는 답을 이제 연방의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의원들 중에서 최초로 연방 상원이 이번에 거의 99% 되는 분이 있어요. 예. 뉴저지의 앤디 김. 앤디 김. 앤디 김 의원은 우리 한반도 평화 법안을 중단 없이 지지해 오고 있는 미국 민주당에서 최고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의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뉴저지에 그 메난데스라는 의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는 바람에 기회가 생겨서 거기에 상원의원이 됩니다. 이분은 내가 볼 때 나중에 부통령까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또 저희들랑 간담회를 했어요. 예. 상원에 가서 한반도 평화법안과 똑같은 동일한 법안을 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예. 이번 2월 달에 얘기해요. 저희들하고 상원에서 예. 한반도 관련된 평화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안을 준비하겠다. 그건 뭐냐면 예. 이런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깊이 생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들을 그런 그 사람들의 영향력들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예.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여야 의원 5명이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최영두, 조정훈,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김한규, 개혁신당 이준석 이렇게 여야 의원 5명이 예. 해리스 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해요.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가서 이제 면담을 할 텐데 그 미국에서 특히 정치 활동하시고 예. 한인 정치 참여 운동을 하시는 거니까 이분들에게 해리스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얘기해 봐라. 어떤 네. 팁을 좀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여야 구분 없이 예. 초당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국의 정당 예. 양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자주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우리가 70년이 넘는 한미동맹을 얘기하지만 예. 여든 야든 미국의 충분한 정치적인 축적된 자산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지난 8년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꼭 만나서 그런 정치적인 자산을 쌓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특별히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아마 예측컨대 예. 아마 5명을 면담을 깊게 할 시간은 없을 거고 그 이 전당대회 중에 아마 예. 잠깐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한국에서 대표단이 와서 민주당 의원을 축하해 줬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전당대회도 가셔야 되고 또 의회도 자주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듣고 싶고요.
저는 아마 이 가신 분들 중에 아마 김영규 의원하고 예. 김영배 의원 정도 김한규 두 아실 분? 거로 보는데 예. 미의회 특별히 한반도에 관련된 법안이나 결의안이 나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국 국회가 이런 거를 모르는 게 제가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까말라 해리스 의원이든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면 거기 의원들이 거의 다 가 있기 때문에 예. 연방의회에 HR 1369, 1369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해주고 지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거기에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발의가 돼 있어요. 한미동맹 강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건 이미 통과가 됐어요. 예. 몇 개 발의가 안 돼요. 우리가 동맹이지만 한반도에 관련된 예. 이러한 의회나 정당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런 얘기들을 언급해 주시고 감사 표시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자주 찾아보겠다. 예. 그리고 실제로 자주 찾아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함께 해주신 우리 최영두, 조정훈, 예. 김영배, 김한규, 이준석 의원 예. 제가 큰 박수 드리고 예. 나름대로 좋은 성과 갖고 오시길 기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K-팩 네. 많이 응원하고 잘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예. 또 앞으로 이런 활동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팩 대표 최광철인데요. 우리 한민족이 우리 남쪽에 한 5,200만 명 정도 살고요. 또 북측에 2,500만 명 살고 있지만 해외에도 820만 명이나 되는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민족입니다. 각 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한반도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하는 마음은 다 같이 똑같습니다. 모두가 애국자입니다. 저희 특별히 해외에서 특히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중적인 유권자 운동을 펼치는 것이 미주 민주 참여 포럼 K-팩, KAPAC라는 단체인데요. 회원이 한 1,000여 명 되지만 저희 이 회원을 이스라엘의 에이펙처럼 10만 명, 20만 명으로 늘려서 미국 연방의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외치고 우리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 이런 미국에서도 한반도 평화 법안이 나와 있는데 한국 국회에서도 반드시 이와 유사한 한반도 평화 법안이 나와서 어떤 정권이 있더라도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전쟁이 없어야 되고 대결이 없어야 되고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은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 오셨을 때도 저희 K-팩 전 세계 멤버들이 다 있으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또 찾아주시면 저희 기꺼이 그때 있을 행사에 초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최진모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200만 200만 달성했다고 했는데 아까 들어올 때 200만 예, 달성했습니다. 제가 그 역사적 현장에 함께 하게 돼서 200만 네. 540명이 됐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응원합니다. 오마이TV 오마이TV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종대 여기 이제 김종대 전 의원도 여기 출연하는데 김종대 전 의원이 미국 가는데도 이제 같이 만나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우리 저희가 K-팩에서 시애틀에서 예. 2024 K-팩 리더십 워크숍을 하는데 네. 한 80분, 100분 정도 리더들이 오셔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죠. 그 거기에 이제 강사로 강사로 오시고요. 예. 또 우리 저를 불렀어야죠. 김종대 전 의원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나중에 가도록 하죠.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내년엔 저희가 요세미티에서 또 하는데 요세미티에서 요세미티의 그 국립공원 있잖아요. 국립공원 앞에 네. 아주 멋진 그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 네. 저희 K-팩 이사장님이 그거를 그러시군요.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거기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또 하는데 그때 꼭 초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그때 부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광철 K-팩 미주 민주 참여 포럼 대표님 모시고 미국 현안 관련된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미국 내에 있는 재외 동포들 한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반도 평화보다는 전쟁 위험에 대한 위기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에서 있는 분들이 도리어 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평화로운 통일 방안들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에 함께 그럼 해주시기 윤석열 대통령을 예. 강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안돼합니다.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예.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신다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강철 대표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